인도 이야기 네 번째, 카주라호. 무척이나 신기하고 야릇한 마을. 바라나시에서 13시간 정도의 기차 여행을 하고 새벽에 도착한 카주라호. 기차 안이 매우 덥고 뜨거웠다. 의지할 수 있는 건 먼지로 가득 찬 선풍기와 이제는 익숙해진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먼지 가득한 바람뿐이었다. 카주라호는 타지마할에 있는 아그라를 가는 도중에 방문하기 딱 좋은 곳이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시골 마을이다. 말 그대로 인도 시골 마을. 온갖 성행위 관련된 인간의 상상력의 모든 형태를 조각해 놓은 사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카주라호라는 곳이었다. 그래서 재밌고 신기하고 놀랍고 아주 상상력이 발휘되는 재미있는 곳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더 외지인에 대하여 간절하다고나 할까? 호기심이 많다. 끈질기게 계속 말을 걸고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으로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 인도인들은 인구와 계급 등으로 태어나자마자 경쟁이라는 시스템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 또한 선과 악의 구분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조금 모호하다고 말할 수 있다. 거짓으로 속여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다면 영리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고, 선한 것이 꼭 좋고 악한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며 이기적인 것과 개인주의적인 것의 구분도 모호했으며 우리와는 다른 이런 것들이 생각할 것이 많았다. 하지만 가족 중심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다. 인도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흔들 하는 것부터가 사실 대단히 모호하다. 고개는 좌우로 거절의 느낌인데 사실 긍정의 느낌 혹은 신의 뜻이라는 듯 받아들이는 느낌이다. 이 행동이 인도인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제스처라는 생각을 해본다. 카주로에서 만난 다다라는 친구. 어떻게 보면 그는 결국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뤄낸 지혜를 지닌 그의 상황을 놓고 비교해보면서 많은 깨달음과 자아 성찰 같은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많은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다다는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수많은 형제들, 친척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마을의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인싸였다. 공부를 배워본 적 없지만 살아남으려고 여행객들에게 영어를 배웠으며 여행객만 보면 달라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여행객들로부터 얻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다다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마을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했고 말 그대로 마을 쉐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를 가진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서 함께 이 작은 오토바이에 나까지 그리고 아이까지 4명이 타고 마을의 일들을 처리하고 나를 관광시켜주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데리고 진정한 카주라호에서 살고 있는 인도인의 삶들을 보여주고 관광시켜주기 위해 노력했었다.
사원에도 가고 마을 곳곳을 누비며 나를 자랑 삼아 데리고 다니는 다다. 이 집 저 집을 들리며 자신의 일도 처리하고 나를 종교인에게 소개해주기도 하고 나이아가라 폭포 못지않게 누구 하나 죽어도 모를 것 같은 무서운 폭포도 구경하고 결혼식인지 종교 행사인지 모를 인파가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인사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신기해하고 그렇게 소박하지만 식사를 대접해줘서 함께 먹으며 웃으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도 나누었다. 연필과 공책을 구매해서 근처 학교에 들려 기부도 하게 만들었고 또 5성 스타 호텔이라고 소개하며 어느 이름 모를 야산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그 풍광을 바라보며 서로의 삶과 속 깊은 이야기를 했었다. 자신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자기도 이렇게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싫지만 너무 괴롭지만 어떠한 해결 방안도 지식도 미래를 위한 도전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행을 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내가 너무나 빛나 보이고 부럽다고 말해줬고 너의 삶에서 나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은 그리 큰 부담이 아니니까 이것저것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잡아서 건수로 올린 것일 수 있었지만 나는 그가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가난한 농부의 삶을 경험해 볼 수 없었기에 서로 윈윈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해가 뉘엿뉘엿 다다의 집으로 초대를 해줘서 갔다. 통상적으로 집에 초대를 하면 초대받은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할진데 이곳은 아니었다. 그곳에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삼촌들, 아버지, 어머니, 수많은 아이들, 다다의 친구들까지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조금의 부끄러움이라는 감정도 느끼지 않았고 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럼 작지만 기대에 부응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닭을 2~3마리 구매했고 향신료들과 맥주와 싸구려 양주 그리고 쌀과 야채를 구매했다. 집 옥상에서 농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농부의 삶을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쪽은 약간 가부장적인 건지 남자들은 또 쉬고 있고 여자들은 요리를 하고 있기에 나는 요리하는 게 궁금해서 주방으로 향했다. 전기가 하나도 없는 곳, 물도 열악했고 위생이란 개념은 아직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나를 위해 또 모두를 위해 함께 요리를 했다. 치킨 커리와 난 그리고 술이 오늘의 저녁 요리였다. 외지인이라고 또 내가 통 크게 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닭고기와 살코기를 나에게 줬었다. 고마워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과 아이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 고민이 들기도 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그래서 난을 찍어서 먹는 건가 싶기도 했었다. 이 사람들 진짜 대단했다. 맥주와 싸구려 양주를 다 마시고 또 나를 바라본다. 한 잔 더 먹고 싶다는 뜻이다. 나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았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벗겨먹고 할 순 없었기에 수차례 거절했고 나는 다다에게 나의 숙소가 있는 웨스턴 사원 근처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인도인의 삶과 사상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카즈라호 여행이었다. 나는 나의 삶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하구나를 느끼면서 한국에서 좀 더 갖고 이루기 위해 아둥바둥 하는 모습들이 떠오르며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지금 이대로 살아가고 있음에 행복함을 느껴야 하는 건데 하고 되뇌이며 숙소에서 일기를 쓰며 하루를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또 살아간 날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정답은 없었다. 다만 느낀 것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재밌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순간이었다. 무엇이 정답이고 오답이고를 판단 자체를 하지 말자 하고 느꼈다. 다음 여행지는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였다. 그럼